여기는 티라우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많은 카페들도 많고요.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식사를 하러 하고 가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들렸다가, 여기 뭐 작은 아기자기한 이렇게 카페들도 많고요. 네, 잠깐 쉬었다 가는 마을이에요. 네, 작은 마을치고는 꽤나 유명한 마을입니다. 여기서는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수제 아이스크림 집인데, 그 아이스크림 집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합니다. 네. 그래서 유저들 여름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기 티라우에 오시면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세요. 원더로드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샵이고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로토루아에 도착하기 한 25분, 30분 전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좀 많이 껴있는데요. 로토루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열지대가 많고 유황온천이 많은 지역이지만, 여기는 이제 마오리 부족들도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오리 부족들 사이에서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포카레카레아나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사실 한국으로 많이 전파가 돼서 한국에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한국에서는 연가라는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6.25 때 마오리들이 한국에 참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모든 참전국 중에서 가장 먼저 1번으로 참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마오리족들이 많은 마오리족들이 한국으로 참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쟁 때 가족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에 이렇게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 말로 개사가 돼서 한국에 알려지게 된 노래가 바로 이 연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로토루아에서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마오리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긴 좀 애절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포카에 가시면 로토루아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칼데라 호수인데요,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그래서 이 분화구에 분화구 한 가운데에 그 작은 모코이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배경으로 이 섬과 이 호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연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카레카레아나라는 곡을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운전 중이라서 좀 힘들고 잠시 후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타오포 호수의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길로 너무 예쁘고요.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도로가 좀 좁긴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호수 절경이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고프로를 고정시키고 가느라고 이 호숫가를 좀 못 찍어 드리는데 오는 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네. 날씨가 좋으니까 경치도 좋고 기분도 좋네요. 네. 주변에서 제가 차 끄고 남성 간다니까는 다들 언제 거기까지 차 타고 가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심란했어요. 네. 1000km 넘게 타야 되니까 크라치치까지 가려면 배도 타서 넘어가야 되고 운전을 참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라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어하다 보면 기본 하루에 500km씩 운전하거든요. 그럼 뭐 500km 타는 것쯤은 뭐 하루에 그 정도는 뭐 큰 무리는 없고요. 남섬도 하루에 한 350km, 400km 정도씩 타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남섬은 좀 지루하긴 해요, 사실. 왜냐면 경치가 너무 똑같아요. 몇 시간 동안 같은 경치를 보고 가야 되니까 조금 지루하긴 합니다. 북섬은 경치가 항상 바뀝니다. 이제 갈 때마다 바뀌고 어디 가면 바뀌고 볼 게 좀 다양한데 남섬은 그렇진 않아요. 네. 여기 타오포에서 통가리로 넘어가는 길은 이 구간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좀 도로가 좁고 절벽 길이다 보니까 천천히 커브 돌 때는 25km로 도셔야 됩니다. 급경사라서요. 그리고 통가리로 내셔널파크에 들어가시면 길 이름이 데저트 로드예요. 거의 그냥 뭐 광야길이죠. 광야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하기 전에는 투랑기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반드시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까 타오포에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고 왔어요.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 대략 한 13만원 정도 기름 먹는 것 같아요. 제 차 기준으로. 고속도로비가 한 10km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타오포 호수 주변에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데이 파크 검색해 보시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캠핑장도 있고 모텔도 있고 캐빈도 있고 하는데 저렴하게 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간편하게 간단하게 좀 여행하고 싶다, 가니 캠핑 하고 싶다, 그러면 홀리데이 파크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차가 이제 마우이라는 회사의 캠핑카인데요. 벤츠 스프린터를 가지고 만든 캠핑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기가 뉴질랜드에서 대표적인 캠핑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조금 금액대가 비싸요. 최소 3일 이상인가, 아마 5일 이상인가 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싼데 하려면 주시라는 캠핑카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작습니다. 차가 그냥 일반 봉고차 정도 되는, 스타렉스 정도 되는 차로 만든 캠핑카를 대여해주고요. 큰 차는 별로 없어요. 장거리 가시려면 저렇게 큰 캠핑카를 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로 캠핑 여행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요. 그러면 많이 저렴하게 다니실 수 있죠. 진짜 오늘 같은 날씨는 저기 뭐야, 드라이브 할만하네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MBTI 요새 핫하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성향이 I예요. 극 I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사실 기가 좀 빨리는 편이에요. 네, 뭐 일할 때야 뭐 어차피 그 일이니까. 근데 이제 성향이 I다 보니까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뭔가를 하진 않고 조용조용한 거 좋아합니다. 뉴질랜드가 저하고는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굉장히 조용한 나라고 심심한 나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다 그래서 막 뭐 심심하긴 하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막 활발하게 막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성향이 E이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시고 이제 밖에서 항상 나가서 지내야 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가 많이 심심하실 수도 있죠. 네. 여기는 굉장히 정적인 곳이라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여유를 느끼면서 멍 때리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나라고요. 뭐든지 느립니다. 여유롭게 지내니까 느립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근데 성향 E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빨리빨리하게 뭔가 해야 되고 막 활발하게 항상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I의 입장에서는 E를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 좀 정신사납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ISTP인데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조금 머리로 좀 이해하는 스타일입니다. 막 이렇게 막 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진 않아요. 막 어딘가에다 마음을 막 주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머리로 딱딱 이렇게 계산해서 일하고 뭐 그런 성향 같아요. 이럴 때는 사실 옛날에 호텔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손님들한테 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지내는 거는 좀 쉬운 편은 아닙니다.
오클랜드를 이제 벗어나면 기름값이 좀 많이 싸집니다. 지금 현재 오클랜드 바깥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한 1,700원, 1,800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한 1,400원 하려나요? 1,500원? 네, 좀 많이 싸졌습니다. 오클랜드는 시외보다 조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니까요. 그러면 좀 더 이동을 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레벤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여기서 94km 남았고요. 약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쉬엄쉬엄 와서 좀 오래 걸렸는데, 네, 뭐 바로 오면 8시간 반 정도 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쉬엄쉬엄 오면 한 뭐 10시간, 11시간도 걸립니다. 여기는 이제 웰링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작은 도시입니다. 네, 도시까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약간 뭐 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슬슬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반입니다. 이제 1시간만 가면 이제 제 숙소에 도착을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막 좀 새로운 뷰도 있어서, 네, 나름 즐기면서 왔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막 도로공사하느라고 조금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요즘 도로공사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나 예상치도 못하는 도로공사들을 많이 해서 좀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짜증나봤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웰링턴 도착하면 그냥 바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녁도 못 먹었는데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4시 반쯤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또 항구에 가야 되니까요.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웰링턴에서 남섬의 픽턴까지 가는 배가 두 척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 아일랜더라는 배가 있고요. 하나는 블루리치인가요? 아무튼 그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인터 아일랜드가 조금 더 싸요. 물론 시간대마다 좀 달라요. 둘 다 똑같이 3번 운행하는데요. 하나는 아침 새벽 시간, 하나는 오후 2시, 하나는 저녁 7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내일 갈 거는 전 아침 7시쯤에 출발하는 배고요. 올 때는 저녁 때 출발하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보여지는 영상들이 조금 더 새로우실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안 갔던 배 타고 넘어가는 코스고요. 픽턴에서 저기 크래쉬치까지 가는 또 길이 되게 멋있어요. 해안도로라서 가는 길에 카이코라도 지나갑니다. 내일은 이제 가는 길에 카이코라 가서 크레이피쉬도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숙소 들어가서 이제 숙소 체크인하고 이제 숙소 좀 구경시켜드릴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늘 계속 드라이빙밖에 없었는데
다우미 호텔이라고 거래처 있어요. 아니요, 뭐 180불, 150불, 180불. 아이, 안 하죠? 내일 새벽에 4시 반에 있나는데요. 네, 웰링턴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웰링턴 시내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고요. 웰링턴의 메인 스트리트는요, 쿠바 스트리트입니다. 쿠바 스트리트.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의 메인 스트리트고요. 여기가 제일 번화가입니다. 여기도 이제 웰링턴은 수도입니다. 수도. 뉴질랜드의 수도. 뉴질랜드의 정중앙이고요. 북섬의 최남단의 도시.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네, 그냥 수도다. 그리고 여기가 국회의사당도 있고 뭐 여러 좀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웰링턴은 놀러 오실만 합니다. 여행으로 충분히 오실 가치가 있고요. 웰링턴에서도 구경할 때도 은근히 많고요. 네,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네,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뭐 구경할 데가 있습니다. 색다릅니다. 이제 저는 숙소까지 약 7분 정도 가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웰링턴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웰링턴에 오는 거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웰링턴 자체가 워낙 특색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좀 외국에 사는 느낌 나고, 오클랜드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내일은 전 여기 동네까지 다시 와야 돼요. 페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자, 이제 웰링턴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웰링턴 하버가 있죠. 자, 웰링턴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네, 바람이 많이 불기로 소문이 좀 났고요. 그리고 웰링턴 같은 경우는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만 빼면 뭐 분위기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리고 웰링턴은 언덕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수도다 보니까 약간 웰링턴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웰링턴에는 사실 아시안보다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고, 키위들이 되게 많고, 나름 이제 정치인들이 많고요, 총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네. 지금 저기 하버에서 피턴 가는 배가 막 출항을 또 하고 있는데, 내일은 저 배를 타고 넘어갈 겁니다. 네. 웰링턴 도시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웰링턴에 좀 더 일찍 왔으면 반지주항 촬영지로 나왔던 그 마운트 빅토리아 뒤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마 올라오는 날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이 역시나 많이 붑니다. 웰링턴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나라 대사관이 여기 있고요. 오클랜드에는 영사관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님께서는 여기 웰링턴에 거주하고 계시죠.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뭐 작은 부산? 네, 오클랜드보다 더 부산 같은, 네, 그런 동네입니다. 네. 여기는 원웨이가 많아요. 이렇게
일방통행선도 많고요. 확실히 수도라서 수도적인 느낌이 또 물씬 납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저녁을 어디서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호텔 체크인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웰링턴이 길이 조금 복잡합니다.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산 갔다 간 게 느낌이 약간 부산 같아요. 좀 헷갈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뭔가 좀 도로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느낌? 아무래도 언덕이 많으니까요. 부산도 언덕이 많잖아요. 부산도 도로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좀 안 된 느낌이잖아요. 웰링턴이 딱 그렇습니다. 네. 시내도 건물이 빽빽하고요. 네. 드디어 이제 시내 다운타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터널 지나면 다운타운입니다. 한 10시간 운전한 것 같네요. 물론 천천히 왔지만 살짝 이제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네. 웰링턴에도 한식당들이 좀 꽤나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유명한 거는 TK라는 한식당이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시내입니다. 시내고요. 이제 체크인 할 준비를 좀 하고 다시 이따가 영상을 켜겠습니다.